안녕하십니까, 연기만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에다 바이러스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살아가기 쉽지가 않지요. 미세먼지 제거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의 대부분의 질병은 먹는 것과 흡입하는 공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먹지도 않고 공기도 안 마시면 질병도 없어요. 그런데 먹는 것은 우리 의지로다가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보고 배우든 학교에서 배우든 책에서 배우든 경험으로 얻든 자기 나름대로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은 스스로가 골라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 공기는 골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이 공기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으면 마스크 어쩌서 해결하고, 마스크가 만능입니까? 마스크란 본래가 말이죠, 상대방과 말할 때 튕겨나오는 침방울의 분진을 내 것도 막고 상대방한테 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것이 만능으로 질병을 다 막아주고 공기를 100% 정화시켜주고,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쁜 얼굴에 예쁘게 화장하고 마스크로 덮어 씌우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자동차는 거의 99.9%가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운행하는 그 휘발유차입니다. 휘발유차는 반드시 그 공문에서 매연을 품습니다. 그 매연 속에 이제 미세먼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산화질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산화탄소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게 물론 그 자동차 꽁무니에서 내뿜는 꽁무니를 뒤차가 따라가면서 흡입을 하거든. 공기에 퍼져서 농도가 낮아졌어도 역시 매연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살포가 되기 전에 머물러 있어요, 공중에. 그래서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이야 자기도 자동차를 운행하니까, 자기도 내뿜으니까 앞에서 오는 거 매연을 빨아 마시는 것도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 보행자들은 무슨 죄냐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매연을 마시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매연을 없애버리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면. 그 좋은 공기를 마셔보자고 바닷가에도 가보고 산장에도 가보고 산림욕도 하고, 이게 다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시도입니다. 근데 1년에 몇 번이나 갑니까? 일상생활을 매고 우리 마시는 게 전부 다 미세먼지고 매연. 산업 발달에서 얻어진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래요.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세상 일은 뭐든지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같이 존재하는데, 좋은 면이 나쁜 면보다 크면은 그건 산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쁜 면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그 행동 반경은 무지하게 넓어졌는데, 그 대신 이제 공기가 나빠지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잖아요. 사실 전화기도 마찬가지야. 이 전화기 없으면 사람이 쫓아갔어야 됐다고, 옛날에는. 걸어가서 쫓아가서 전달해야 되거든. 전화기 등에 전화를 해서 편하긴 한데 운동량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사람이 그거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래요. 무슨 산업이든지 이로운 면과 해로운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해로운 면이 적으면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문명의 발달입니다. 이 매연과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면 기관지가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기관지가 좋아지면 거기서 생기는 합병증도 없어져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비가 엄청나게 절약이 됩니다. 병이 안 걸리니까. 옛날보다 맑은 공기를 흡입하면 수명도 건강하게 길어집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하니까 수명이 좋아지죠. 어떻게 하면 이 매연과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을까? 너무 간단해. 사람들이 생각을 않기 때문이야. 이 화석 연료로 얻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면 미세먼지는 사라져버려요. 이번에 그 증명이 됐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려가지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들으니까 공기가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그 실험을 거쳤어. 이번에 실험을 했어. 이 사회적인 실험을 이렇게 거치기도 쉽지 않은데, 우연의 일치로 사회적인 실험을 거쳐 자동차 운행만 안 해도 이만큼 공기가 좋아진다는 게 실험에 거쳐서
증명이 됐어요, 이번에. 화석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요, 한국에 유전이 발견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연료가 하루에 뭐 한 250만 배럴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근데 이걸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리면, 동력을 전기에서 얻으면 하루에 250만 배를 수입하는 애화가 절약되는 거야. 현금으로 매일. 그리고 화석 연료를 안 떼우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런 매연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이번에 증명이 됐어. 그 사람들이 운행을 줄이는 바람에, 운행을 줄여서 다 줄인 거 아니거든요. 일부만 줄였는데도 이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면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용량을 이거 포용 용량이 있거든요. 그 용량을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산업 그 시설군에 따라서 배당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적게 배출을 못해서 남은 나라에 배출권을 사와서 배출하면 되는 거야. 그럼 지구의 배출량은 똑같아지니까. 근데 오존층을 보존할 수 있어서 뭐 그렇게 그 세계적인 환경 협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용량을 지구에 얼마를 맞추는데, 너네라는 몇 퍼센트, 너네는 몇 퍼센트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적게 쓰는 나라도 있고 많이 쓰는 나라가 있거든. 할당보다 많이 쓰는 나라는 적게 쓰는 나라한테 나머지를 배출권을 사오면 되는 거야. 그래도 지구의 그 이산화탄소 용량은 똑같아지니까. 예, 그래 수시에 돈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모든 승용차와 공장의 동력을 전기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거리 소음도 제로가 돼버려. 자동차 운행으로 생기는 소음은 다 제로가 돼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제일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가 제일 문제가 충전 문제거든요. 이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전을 한번 해봐야 장거리를 못 뛰고, 그게 제일 전기 자동차의 문제점이었거든. 문제점이었는데 그 문제는 이미 해결돼서, 다 해결돼가 지금은 한 800km 정도 뛰는 것 같아요. 한 번 충전으로. 800km면은요, 한국에 도착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서 제일 멀은 게 서울서 부산까지인데, 부산까지 450km밖에 안 돼요. 부산 내려가서 서울서 부산 가가지고 거기서 일본 운동에 차지해 이거 충전 다시 하고서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저녁에 또 집에서 충전하면 되거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전기차로 당장 교체가 가능해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동차의 그 전지 충전 능력은요,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업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발달을 거듭해요. 머지않아서 일반 가정에서 이제 한 달에 그냥 출퇴근만 하고 운행하는데 대개 한 2,000km 쓰는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큰 나라도 한 가정에서 에버리지로 그 주행 거리가 12,000마일이거든요. 12,000마일이면 2만 킬로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2만 킬로면 한 달에 한 14,000킬로, 15,00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앞으로는요, 전기 배터리가 발전을 거듭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하면 한 달 씁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 전지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는요, 120km 뛰었어요. 한 번 충전해가지고. 그게 미국으로 말하면 80마일을 뛴 거야. 근데 지금은 불과 몇 년 사이에 500마일까지 이게 발전한 거예요. 500마일이면 800km거든요.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 처음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난지 아십니까? 12초 나래, 12초.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근데 100년 만에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나릅니까? 한 번 주유해가지고. 20시간 비행을 합니다. 12초짜리가 그렇게 발전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셀폰이 만들어졌잖아요. 셀폰 전지를 20분 통화로 끄셨었어. 그래서 20분 통화하면 충전을 또 해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하루 종일 통화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발전을 했다고. 자동차 배터리도요, 앞으로 그렇게 발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충전하면 한 달 쓰게 발전합니다. 지금은 리튬 배터리로 쓴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탄소 배터리도 나올 테고, 흑연 배터리도 나올 테고, 이제 그래핀 배터리도 나올 테고,
무게도 점점 가벼워지고,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운행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는요, 전 세계가 전기 자동차를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운행 비용을 따져보자고요. 지금 휘발유 한 통 채우면 한 5, 6만 원 드는 것 같더라고요. 풀탱크 하는데 전기를 충전하면요 10,000원이면 됩니다. 전기를 충전하면 거기다 대고 이 화석 연료로 쓰는 휘발유 차는 수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는요 반영구적입니다. 한 번 만들면. MIT에서 이미 실험을 통해서 전지 이제 충전용 전지가 문제점이 충방전을 계속하면 성능이 자꾸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5,000번을 충방전을 계속해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배터리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MIT에서. 35,000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충전에 800km를 뛰는데 곱하기 35,000번 해보세요. 이게 몇십만 마일인지 몇십만 킬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써도 다 못 씁니다. 충전 요즘 새로 발달된 배터리로 바꾸면은. 그리고요 한국에서 이제 보니까 수소차를 만들어서 차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소차하고 전기차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수소차는 우선 엔진이 커야 돼요. 그리고 트랜스미션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전기차는 모터 하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수소차는 벌써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고, 자동차 유지도 고장 수리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전기 자동차는 모터 하나뿐이라 돼서 고장 날 게 없어요. 한 번 사면 영구적이야. 거의 영구적이야. 이 전기차는 모터, 배터리, 차체 3개밖에 없거든. 브러시레스로 만들어요. 그 접촉이 안 돼요. 접촉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접촉이 안 된다느니. 옛날에는 브러시가 양쪽에서 있어가지고서 이게 브러시가 자꾸 돌아가는 대로 달아서 이제 이 수명이 있었는데, 모터에 수명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없이 만들어요. 없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떠가지고 이렇게 돌기만 하기 때문에 이 마모가 안 돼요. 그게 영구적이야. 브러시레스로 만들면.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이 되는 거야. 우선 자동차 하나만 해도. 휘발유 차는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얼마만큼 쓰면 바꿔야 돼. 더 못 써요. 전기차는 처음 새거나 흥거나 똑같아요. 전기차는 유지비라는 것이 브레이크하고 타이어밖에 없어요. 타는 것이. 그것만 바꿔주면 반영구적으로 한 대 사면 일병생에 한 대만 사면 평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얼마나 이익이냐고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게 전기차를 쓰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현재 한국의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능가합니다. 전기차가. 그리고 전기차가 이미 발달돼가지고서 지금 당장 전기차로 바꿔도 괜찮은 거야. 그 가격이 좀 비싸서 문제예요, 전기차는. 근데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기차를 주려고 생산품 돼가지고 대량으로 발전한 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요. 1,500만 원이면 돼요. 지금 휘발유차도 1,500만 원짜리 없어요. 전기차 1,500만 원 주고서 평생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일 체인지 없이, 엔진 보수 없이, 그리고 매번 연료값이 5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주일에 한 탱크를 쓴다고 치자고요. 그럼 5만 원이잖아. 휘발유차는. 전기차는 10,000원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4만 원에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결국은 4만 원에 복지금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야. 현금으로. 현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략이 되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를 바꿔가지고 시장을 선점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를 쓰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컴퓨터의 운영 체계는 거의 다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보다 시스템이 더 좋은 시스템이 많습니다. 리눅스도 있고 매킨토시도 있고. 왜 윈도우가 전 세계 시장의 8, 90%를 점령하고 있느냐? 시장을 선점을 했기 때문이거든.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이 사실은 처음에 그 컴퓨터가 나올 때는 명령어를 타이프로 쳐야 컴퓨터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걸 아이콘으로 바꿔서 지금도 사실은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안에서 명령어가 컨버터 돼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컴퓨터에. 그래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건데 아이콘으로 바꾼 것이 애플이에요. 스티브 잡스였었어요. 명령어를 기억을 시켜가지고 아이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누르면 그 안에서 명령어가 작동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것이 컴퓨터의 원리인데 그래서 매킨토시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좋은 시스템인데 왜 윈도우한테 졌느냐. 애플은 지네들 혼자 해먹으려고 그 라이센스를 혼자 독점을 해버렸어. 오픈을 안 했어요. 윈도우는 빌 게이트가 그거 보고 만들어가지고 오픈해버렸고 누구든지 가서 쓸 수가 있게끔 그래서 시장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전문가들은요 컴퓨터를 거의 매키토시 써요. 일반 사람들이나
그냥 그 윈도우즈지 전문가들 컴퓨터 전문가들은 거의 다 맥킨토시예요. 지금도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 선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미 전기차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너무 간단해. 전 세계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중국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뭐 독일도 있고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은 다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있고. 그거 한 대씩 세차 살 필요도 없어. 가서 중고차 사고 가서 좋은 시스템만 카피해서 붙이면 최고 차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앞서 나가서 시장을 점령해버리면 우리 한국이 전기차 윈도우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유일한 대안이야. 그래가지고 매연이 없어지고 미세먼지가 없어지면 청정국가가 될 거 아닙니까? 공기 좋은 청정국가. 사람들이 여행을 뭐 때문에 갑니까? 섬 같은데, 피지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섬 하나 있는데, 거기 뭐 때문에 그 비싼 호텔비 주고 가겠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려고. 거기 갈 거 뭐 있어. 한국 전체가 다 좋은 공기인데. 이 청정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에너지 시스템으로 동력으로 바꿔버리면 미세먼지하고 매연이 없어진 청정국가가 때문에 관광객이 폭발합니다. 한국이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지금 10대 강국이에요. 전 세계 경제, 군사력 전부 종합해서 10대 강국이에요. 10대 강국이 청정국가까지 됐다? 뭐 때문에 그 조그마한 섬에가 한국의 3면이 다 바다인데 한국에 오면 소일거리도 훨씬 더 많고 볼 것도 훨씬 더 많고 바다도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렇게 몰려오면 관광객들이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최소한도 먹고 자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자는 건 대기업에서 못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해야지. 그럼 중소기업이 살아나잖아. 이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는, 고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은 국가 경제를 상류층인 20%가 담당하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고용의 70%는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서민이 담당합니다. 그 서민들이 이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다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사람이 더 필요하잖아. 관광이 늘어나면. 그리고 관광 수입이라는 것이 이게 국가로 보면요. 개인으로 보면 뭐 밥 한 그릇 팔고 바꿔 받았으니까 장사한 건데 국가로 보면 남의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 몇백 불 놓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느 호텔에 가서 잠잤다고 호텔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관광산업이야. 전 세계에서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래요. 미국, LA, 뉴욕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스나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는 이태리 같은 나라는 터키 이런 나라는 관광 수입이 그냥 국가 재정의 30-40%를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면 이 고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전기 자동차 하나만 바꾸면. 그래서 1등 국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1등 국민이 1등 국가 만드는 거 너무 쉬워.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 연료에서 전기로 바꿔버리면 돼. 전기는 어떻게 생산해야 되냐? 원자력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청정 에너지입니다. 공기 오염이 없어요. 첫째가. 그리고 생산비가 제일 저렴하다고 그럽니다. 킬로와트당 생산비가 40원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화석 연료로 세우는 화력발전소는 한 120원쯤 드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환경론자들한테 휘둘려가지고 이 방사능 노출 때문에 걱정이 심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야, 내가 볼 때는. 모든 문명은 인간의 이로움과 해로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로움이 크면, 해로움보다 크면 문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약도 병을 고치는 부분도 작용을 하지만 합병증을 유발하는 사이드 이펙트도 있거든. 근데 그 사이드 이펙트보다 병을 고치는 부분이 이로운 부분이 더 크니까 약을 먹는 거지. 약이라고 다 몸에 좋아서 먹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산업을 발달을 해가지고서 자동차 운전하고 댕기면은 그 행동 반경이 넓어져서 좋긴 하지만 매연을 생산하고 유지비를 쓰고 휘발유를 써야 되잖아요. 비행기 우리가 지금 타고 여행을 지구 반대쪽을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수도 없이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면 수백 명씩 죽잖아. 그렇다고 비행기 다 없애나? 그리고 걸어다녀? 자동차
매일 운전하면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수십만 명이 죽어요. 매일. 원자력이 사람이 죽이는 건 비교도 안 돼. 그러면 환경론자들 이론에 따르면 자동차 다 없애야 되잖아. 없애고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녀야 되잖아. 저들부터 그래야지. 그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 수백 개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를 일으킨 건 2건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련에 있는 체르노빌 발전소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서 방사능 유출이 된 거. 그 다음에 후쿠시마 일본에서 그 쓰나미에 덮쳐져가지고 그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죠. 그건 뭐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인재에 의한 방사능 유출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재에 의한 방사능 유출은 체르노빌이 유일합니다. 수백 개 중에 단 하나의 사고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풍차를 돌리자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기 그 태양 전지를 쓰려면 그만큼 땅을 다 덮어야 되잖아. 땅을 또 활용을 못 하잖아. 그거는 그쪽으로 왜 생각을 안 해? 그 땅을 태양 전지를 쓰기 위해서 땅을 덮어버리는 부분이 태양 전지를 써서 얻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커요. 손해가 더 커요. 사실은. 근데 그건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환경론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정치권에서 그런 걸 따라주려면 전애들부터 걸어댕겨야지. 전애들부터 전기 쓰지 말고 저기 촛불 켜고 살고 그래야지. 주들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 좋은 청정 에너지를 말이지. 수많은 국민이 혜택을 입는 그 에너지를 애면하고 말이지 다 폐기 처분하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전기 에너지로 모든 동력을 바꾸면요, 세계의 최고의 청정국이 됩니다. 청정국가가 돼가지고 나라가 1등 국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1등 국민이 왜 1등 국가를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넘쳐났는데도 이 한국의 정치 발전이 저게 그냥 아프리카 수준에 머물러가지고서 이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못한 것은 다 국민 탓이고, 보니까 잘한 것은 다 정치권이 잘해서 이게 된 거야. 보니까 이런 무슨 개 같은 경우가 있고, 이 한국은 정치 발전을 좀 시켜야 됩니다. 첫째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를 능가하는 이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운영하고 전기로 동력을 얻어서 공장을 돌리고, 화석 연료를 써서 얻는 동력은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5년 내로 한국은 1등국가 됩니다. 자신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감사합니다.